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지수의 볼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15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여전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발행 결혼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옆으로 새 아이의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큰아들 민우는 올해 20살, 둘째 딸 서연은 18, 막내 준호는 16이 되었다. 지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응, 일어났어. 지수가 대답했다. 방을 나서자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겼다. 서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엄마 커피요. 서연이 지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고마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던데.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그냥 가끔 잠들기 힘든 밤이 있을 뿐이야. 서연은 말없이 엄마를 안았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옆방에서 준호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비비며 나온 준호는 아직 잠에 취해 있었다. 엄마, 누나 안녕하세요? 준호가 졸린 목소리로 인사했다. 지수는 막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막내 벌써 일어났네. 오늘 일요일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 아침 먹고 가렴. 지수가 말했다. 지수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준호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15년 전 떠나간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는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수야, 나 태준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지수는 얼어붙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전화했어요? 결국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너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난 서울에 돌아왔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후회가 묻어났다.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5년 동안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지금에서야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네가 아이들이 기회를 준다면 말이야. 지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태준 씨. 15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태준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다. 단지 설명할 기회, 아이들을 만날 기회만 달라고. 그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게. 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과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과 상의해볼게요. 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감정의 폭풍우를 겪은 듯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얘들아, 그게 아빠였어. 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서연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해. 지수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 서연이 눈썹을 찌푸렸다.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너무 오래 내버려 두었잖아요. 준호는 오히려 관심을 보였다. 저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민우한테도 알려야겠네. 우리 모두의 의견이 중요해. 마치 지수의 생각을 읽은 듯 그 순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아들아. 아빠가 엄마한테도 연락했어. 아빠가 우리 모두를 만나고 싶어 해.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존재를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지수는 가슴이 아파왔다. 민우가 아지로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도 알아, 민우야.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가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결과가 어떻든 말이야.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제가 지금 집에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서연과 준호를 바라보았다. 민우가 곧 올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민우가 도착할 때까지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명백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태준이 떠난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아무런 징조도 특별히 큰 다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다. 눈을 떴을 때 태준은 이미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연락처도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그 후의 날들은 악몽 같았다. 지수는 정신없이 태준을 찾아 헤맸다.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태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이는 태준이 해외로 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이 지수는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당시 민우는 5살, 서연은 3살, 준호는 겨우 1살이었다. 슬퍼할 시간도 자신을 불쌍히 여길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이후의 세월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의류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밤에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했다. 매일이 도전이었지만 지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초인종 지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다. 긴 통화 끝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들어와, 민우야. 지수가 말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우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아버지를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이유는 알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지수는 아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태준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겠어요, 얘들아.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죠. 그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서연과 준호도 동의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들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결정했어요.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정말 고마워, 지수야.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후 3시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지수가 말했다. 약속을 잡은 후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지수와 아이들은 카페로 향했다.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구석에 앉아있는 중남성이 보였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지수는 즉시 태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태준은 그들을 보자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의 감정이 가득했다. 안녕, 지수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안녕. 민우는 차갑게 태준을 바라보았다. 서연과 준호는 뒤로 물러서며 엄마 뒤에 숨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 앉읍시다. 당신이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모두가 자리에 앉자 태준이 입을 열었다. 먼저 내가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어떤 변명으로도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최소한 설명은 하고 싶어.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자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15년 전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나를 옥죄었지.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대신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끔찍한 실수였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어디로 가셨어요? 태준은 딸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국을 떠돌았어, 서연아. 그리고 해외로도 갔었지. 스스로를 찾으려 했고 가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갈수록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럼 왜 이제서야 돌아오신 거예요? 태준은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준호야. 가족이 있는 곳이 진정한 집이라는 걸 깨닫는데 말이야. 수년간의 심리 치료를 받으며 내 문제들과 마주했어.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 사과하고 조금이나마 보상할 용기를 냈지. 지수는 태준의 말을 찢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통과 연민,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였다. 태준 씨,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설명에 감사해요. 하지만 1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기쁨도 느꼈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지수야. 난 즉각적인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단지 보상할 기회, 아이들을 알아갈 기회만 달라고. 그 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게. 민우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는지 아세요? 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말이 맞아, 민우야. 아빠는 과거를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에 뭔가 할 수 있길 바라. 너희 삶에 대해 알고 싶고 너희가 허락한다면 도움이 되고 싶어. 서연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2years 동안 뭘 하셨어요? 태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서연아. 건설 노동자도 했고 식당에서 일도 했지. 심지어 관광 가이드로 일한 적도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말이야.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빠, 우리를 그리워하셨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일 그리워했단다, 준호야. 너희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희가 뭘 하고 있을지, 얼마나 컸을지 늘 궁금했지. 지수는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민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다. 서연은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듯했고 준호는 처음 만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다. 태준 씨, 지수가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이해해, 지수야. 난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그저 너희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는 기회만 달라고. 민우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쩌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연과 준호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 지수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가족들은 모두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듯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간 후 지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준을 만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더 큰 상처만 줄지 고민했다. 그때 민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엄마 옆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도 알아, 민우야. 이건 쉬운 상황이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아빠한테 화가 나요. 하지만 아빠 말을 듣고 보니 뭐랄까 조금은 이해가 가요?
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민우야.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빠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자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서요. 지수는 아들을 꼭 안았다. 민우의 성숙함과 너그러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후 몇 주 동안 가족들은 조금씩 태준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처음에는 짧은 만남으로 시작했다. 카페에서 만나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준은 열심히 듣고 질문했다. 태준은 서연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감동받았고 준호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듣고 흥분했다. 민우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큰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소식에 자랑스러워했다. 점차 만남이 잦아졌고 태준은 집으로 초대받아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가족의 일원이 되려 노력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 애썼다. 어느 날 태준이 지수를 도와 식탁을 치우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지수야. 이런 기회를 줘서. 지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인정해야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난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너와 아이들의 신뢰를 얻을게. 약속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요, 태준 씨. 모든 것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과 가족 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는 아이들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다. 민우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지수와 나란히 서서 자랑스러워했고 서연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함께 기뻐했다. 준호의 축구 경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원했다. 지수에게 태준의 존재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와의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편안해졌다. 가끔 태준이 아이들과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태준과 지수는 현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지수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진심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15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다.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다. 사랑은 때로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수를 용서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준이 준호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서연은 민우의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행복감이 번져갔다. 지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 가족의 인생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희망찬 서막이었다. 태준이 지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 지수야.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지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준 씨. 이번에는 함께 만들어가요. 그들은 함께 서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하고 더 사랑 가득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저녁 준비됐어요. 태준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진정한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집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식사 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을 반겼다.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았다. 15년 전 그가 포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얻은 것. 아빠, 이리 와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 드릴게요. 준호가 신나게 외쳤다. 태주는 아들 옆에 앉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준호야. 다 들려줘. 서연은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둘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지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준이 목을 가다듬었다. 얘들아, 그리고 지수야.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민우가 일어나 아버지를 꼭 안았다. 서연과 준호도 곧 합류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수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은 함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